여러분은 남을 돕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와주려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니까 남이 도와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나서서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도와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함부로 끼어들거나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10가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삶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일에 함부로 끼거나 돕지 마라. 그게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이다. 남에게 참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남을 돕는 이유는 오로지 남들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행동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참견하는 행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폐이고 혹은 자기를 과시하는 행위로 보이거나 아주 오만하게 선을 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만 찾기 때문이다. 남을 도움으로써 내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이 부탁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1대1로 마주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남을 도우려는 행동이 정말 남을 위한 행동인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동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때도 정남을 돕고 싶거든 도움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먼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도와라. 다른 사람의 일에 결코 멋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선량한 행위에도 어느 정도의 허영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다. 이러한 마음은 없애기 힘들지만 그저 이것 하나만 명심하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행동을 하고서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더라도 결코 그 행위를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도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함부로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이러한 행동이 죄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남을 험담하는 것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는 나를 찌르는 빗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만들기에 험담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무척 재미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 깨닫지 못한다. 사람인 이상 험담은 아무래도 자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재미로 남의 험담을 한다면 결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남에 대해 좋은 말을 뱉었더라도 말이 여기저기 전해지다 보면 처음의 말과는 상관없는 말로 바뀌어서 전해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의 모략으로 그 사람의 흉을 본 것이 되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남을 평가하려 하지 않고 좋은 얘기더라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는 법이다. 남의 험담을 하고 싶거든 그럴 시간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라. 세 번째, 아무리 좋은 충고도 예의 바르게 하라. 충고가 상대방의 귀에 들리도록 하려면 예의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이치에 맞는 옳은 말이라도 화를 내면서 말하면 내 좋은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충고더라도 시장통에 울려 퍼지는 소리만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둘 중 하나이다. 내가 충고라고 생각한 것이 실은 충고가 아니거나 예의 없게 말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충고도 아닌 하찮은 말에 불과했고 예의도 결여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라. 네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이든 자꾸 반복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말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재밌는 법이라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들으면 재밌고 두 번 들으면 지겹고 세 번 들으면 화가 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무리 재밌어도 두 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화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둘이 함께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겠거든. 말을 뱉기보다 먼저 들어라. 먼저 충분히 들어주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난 뒤에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크게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남을 도왔다면 보답을 바라지 마라. 참된 도움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답이나 감사의 말을 기대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보답과 감사의 말을 기다리지는 않더라도 역시 자신이 한 일을 잊지 않고 자신이 선을 베푼 상대가 자신에게 빚을 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무릇 선행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 행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 모두가 그것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처럼 베푼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베품인 것이다. 여섯 번째,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마라. 본인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무턱대고 알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모르는 걸 억지로 아는 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를 타락시키고 약화시키며 고집을 키우는 것은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이유는 뭔가를 모르는 것은 내가 모자라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를 부끄러운 일로 치부하고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행동은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조금만 아는 사람을 만나도 자신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더욱 더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 따라서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 말하라. 일곱 번째, 쓸데없이 화내지 마라. 화를 낸 사람은 이성을 되찾은 뒤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분노한다. 격렬한 논쟁 속에서는 누구나 진리에 눈을 잃는다. 물론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든 사람도 분명 잘못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못난 것은 매한가지다. 화를 내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는 스스로 이성을 상실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계산 속에서 나온 분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후회하고 난 뒤에 상대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면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복종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맹수처럼 잔뜩 겁을 주고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 인간은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화내지 마라.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면 앞으로는 그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또한 아무리 그에게 이익과 명예가 돌아가는 사업이라 해도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욕을 생생히 기억하여 언젠가는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복수하려 들 것이다. 화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임을 명심하라. 그러니 쓸데없이 분노하며 이를 갈지 마라.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단단히 혼내주겠다 같은 감정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분노의 발작에 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단단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침묵하고 부족한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 남과 싸웠다면 스스로 반성하라. 싸움의 잘못은 양쪽에 다 있다.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 만일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행동이 완전 무결하다면 한없이 매끄러운 표면, 이를테면 거울 표면으로는 성냥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리 없다. 8번째,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자만하지 마라.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다. 이 둘은 서로 같은 말이다. 사람은 자만심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또 어리석음 때문에 자만한다. 그는 자신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내 안에 자만심을 버리면 현명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지혜라는 거목은 사소한 일에서 자라난다. 행여 나쁜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나쁜 행위를 피하며 필요하면 용기를 내고 잘못된 수치심을 극복하며 해야 할 말을 하고 좋은 일,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일을 하라.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소한 일이요. 눈에 띄지 않는 일이지만 이처럼 조그만 씨앗으로부터 온 세상을 그 가지로 가득 덮는 지혜의 거목이 자라나는 법이다. 좋은 말이어도 걸러들어라. 인간은 누구나 아첨이나 칭찬, 감언이설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잘 속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기야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고작 이따위 일에 화를 낸다는 것은 내 이기적인 습관이니 버려야 한다. 어리석은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만족을 늘리고 싶거나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애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자제하라. 무언가를 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다면 하지 마라.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9번째, 남 탓하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만든 상대의 행동은 그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마주서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며 심한 때에는 끔찍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친구가 잘못했다면 그 친구를 탓하지 말고 작은 실수쯤은 눈 감아주고 달래주어라. 친구의 본래 임무는 책망하는 것이 아닌 친구의 형편이 나쁠 때 그를 편들어주는 것이다. 내 형편이 좋다면 거의 누구나 나를 편들 것이다. 하지만 형편이 좋지 못할 때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법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친구의 작은 허물을 책망하지 말고 친구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며 친구의 지난날 잘못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가 그 자리에 있든 없는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적을 만드는 것만큼 경솔한 행동은 없다.
10번째, 삶이란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모든 것은 내 생각이 자아낸다.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약자의 앞길에 장애물이었던 바윗돌은 강자가 가는 길에는 디딤돌인 것이다. 내가 어제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어제는 어제일 뿐이니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내 삶을 결정한다. 진리는 항상 웃음을 동반한다. 시간은 곧 생명이다. 변화는 고통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강한 압력이 없었다면 다이아몬드도 없었을 것이다. 불이 항상 빛의 어머니인 것처럼 사랑은 항상 평화의 어머니이다. 인생에서의 비극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의 비웃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은 침묵하는 자를 비웃고 말이 많은 자를 비웃고 말이 적은 자도 비웃는다.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대의 인생을 살아라. 세상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명심하라. 그저 지금 현재의 삶에 온 힘을 기울여라. 우리의 인생이 있어서 현재의 삶만이 진정한 삶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겐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에만 내가 가진 온 정신과 힘을 쏟아 노력하라. 내세를 위해 현세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도 섣불리 믿지 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삶,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은 오로지 현재의 이 삶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 삶을, 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가능한 한 잘 사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까운 것은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좋은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내 주머니 속에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을 잃어버림을 아까워하라. 우리는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하지만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거나 남에게서 들은 좋은 생각, 명심해 두고 있다가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은 잃어버리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보물보다 값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고작 돈 몇 푼이 아닌 빛나는 지혜임을 잊지 마라. 좋은 지혜는 보물보다 값지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죄이다. 거짓말은 실생활의 모든 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헛것을 새 것이라 하고 팔거나 흠이 있는 물건을 그렇지 않은 듯이 속여 팔거나 어차피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스스로의 능력을 스스로 낮추는 것, 얄팍한 행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올바르다고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면서 남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 가장 큰 죄악이다. 시리와 불쾌감을 남에게 드러내지 마라. 시리와 불쾌감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붙잡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까지 한다. 따라서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러한 시리와 불쾌감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세상의 어리석음과 추악함을 자신의 거울로 삼아라. 세상이 추악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악하고 불쾌하며 그들의 행위가 어리석고 추악하게 보인다면 오히려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서둘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신 속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오점을 발견하고 그 같은 자신의 추악함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이롭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좋은 것 나쁜 것 모두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인 법이다. 친구가 됐다면 그에게 충실하라. 벗이 없는 인생은 공공하고 위험하다. 나를 신뢰해 줄 벗이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면
그 만남을 무엇보다 감사하라. 그 벗을 알기 위해 배우고 그 벗이 무엇에 흥미 있는지 알아보고 그 벗이 자기의 부모나 형제자매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아 원만하게 지내고 있거든. 그 벗과 함께 공부하고 더불어 점차 앞서 나가라. 그 벗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그 벗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조언하라. 그 벗에게 언제까지나 충실하라. 그리고 그 벗과 헤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한 벗은 긴 인생에서 결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 친구를 얻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잃는 데는 잠시인 법이다. 보고 들은 것이 전부 사실은 아니다. 보고 들은 것이 다 사실은 아니니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의심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는 성격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 결론을 내리고 종종 감정을 앞세우며 조사나 이해 없이 자신의 추측과 판단만 믿는다. 이것은 친구 관계에서 조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의심은 인간을 편협하고 극단적으로 만들며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고 거짓을 진짜라고 믿는다.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이 전부 사실은 아님을 명심하고 지레짐작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런 대안 없이 일을 벌리지 마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일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다른 대안을 생각해두는 것은 몹시 좋은 일이다. 대안이 없는 계획은 대부분 나쁜 계획인 경우가 많다. 한 우물만 파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하는 것은 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더더욱 좋은 일이다. 최선의 결과가 아닐 때 취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계획한 사람은 한 우물을 파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법이다. 자신의 계획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 즉시 힘을 잃지만 현명한 대안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힘이 솟아나는 법이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삶의 보탬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해지는 지혜의 숲입니다.